이바 젊은이, 혹시 이거 어디서 났지? 이거 우리 엄마 견데요. 툭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불과 3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평범한 호텔 행사장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서빙 직원들이 분주히 음료를 나르던 그런 오후였죠. 23살 강민준도 그저 열심히 카트를 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고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단추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주는 급히 몸을 숙여 단추를 주워 다시 목에 걸었어요. 엄마 물건인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한지은 회장의 시선이 민준의 목에 걸린 그 작은 단추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지만 한 회장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한 걸음씩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목에 걸린 단추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죠. 아니 이것은...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냉철하기로 유명한 한지은 회장이 지금 한 아르바이트생의 낡은 목걸이, 단추를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났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청에 가까웠죠. 민주는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께서 아끼시는 물건이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 순간 한 회장은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예요. 복도 저편에서 박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지만 한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죠. 무언가를 찾는 손놀림이 절박해 보였습니다. 꺼내 든 것은 오래된 사진 조각이었어요. 반쪽만 남은 누렇게 바랜 가장자리가 불에 그을린 듯한 사진. 한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30년을 기다려온 질문을 던지듯 물었습니다. 혹시 이 단추 인형이 아직 있나요? 대체 이 작은 단추 하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나라 최고의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회장이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낡은 단추를 보고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까요? 혹시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어느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강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옆방이라고 하기도 뭐한 커튼 하나로 나눠진 공간에서 엄마 강수연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콜록콜록콜록. 민주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늘 물컵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밤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물이요. 민준이 다가가자 수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숨을 고르느라 말할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민준은 엄마의 등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손바닥에 닿는 등뼈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앙상하지는 않았는데 병이 깊어지면서 엄마의 몸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 민준아. 수연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죠. 괜찮지 않다는 걸요.
엄마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기침은 더 잦아졌으며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만성 폐질환이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했고 그 돈은 민준에게 없었습니다. 민준은 엄마가 다시 누울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목에 걸린 단추를 쥐었어요. 작은 인형 단추였죠. 헝겊으로 만들어진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낡은 단추였습니다. 엄마가 민준에게 물려준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이거 소중한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수연은 그렇게 말했을 뿐 왜 소중한지 어디서 온 건지는 단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물으면 엄마는 그저 슬픈 눈으로 웃기만 했었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 민준아.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의 병은 갑자기 찾아왔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민준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던 겁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민준이 태어나기도 전에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준에게는 엄마밖에 없었고 엄마에게도 민준밖에 없었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달걀 3개와 시든 채소 몇 가지가 전부였죠. 민준은 달걀 하나를 꺼내 물에 삶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침 식사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침은 편의점에서 때울 생각이었죠. 요즘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면 점심때까지 버틸 수 있었거든요. 6시. 민준은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호텔 행사 서빙 아르바이트 유니폼이었어요. 일주일에 사흘, 때로는 나흘씩 호텔에서 일했죠. 시급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일하면 엄마 약값과 방세는 겨우 될 수 있었습니다. 가끔 팁을 받으면 그날은 좀 더 나은 반찬을 살 수 있었고요. 민준아, 밥은 먹고 가니? 수연이 가늘게 물었어요. 네, 먹고 갈게요. 엄마는 제가 해놓은 달걀 드세요. 냉장고에 김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를 안심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수연은 아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민준이 더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은 목에 걸린 단추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이 단추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엄마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었고 민준이 엄마로부터 받은 것도 이것뿐이었으니까요. 낡고 작은 단추였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 민준의 뒷모습은 23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죠.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민준이었고 민준은 엄마였으니까요. 이 세상에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30년 전 작은 방 한가운데에 어머니와 2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3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의 손에는 헝겊 조각과 바늘, 그리고 실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뭐 만드는 거예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언니 이지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는 대답했어요. 너희 인형이란다. 우리 인형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 이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인형이라는 말에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헝겊을 재단하고 바늘로 조심스럽게 꿰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지은이와 수연이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봤죠. 작은 인형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었거든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작고 귀여운 인형이었습니다. 엄마, 그 안에는 뭘 넣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룻바닥에 놓인 작은 자루를 가리켰어요. 완결한다. 이걸 꼭꼭 눌러 넣으면 인형이 폭신폭신해지지. 어머니는 완결을 손으로 조금씩 집어 인형 속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채워 넣었죠. 그리고는 인형이 거의 다 차기 직전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두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작년 여름 세 식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위를 들어 조심스럽게 사진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엄마, 왜 사진을 잘라요? 수연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머니는 잘라진 사진 조각을 작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인형에는 수연이 사진을 넣고 수연이 인형에는 지은이 사진을 넣으려고.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다고요? 우리가요?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수연이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럴 일 없어요, 엄마. 우린 항상 같이 있을 건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슬픈 눈으로 두 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집주인이 월세를 못 받았다며 자꾸 쫓아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형 안에 서로가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잖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을 수 있잖니. 그 말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두 아이가 헤어질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뭔가 걱정하시는구나 정도만 느꼈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지은이 인형 속에 수연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인형 속에는 지은이 사진을 넣었어요. 왕겨로 사진을 감싸고 인형의 입구를 꼼꼼하게 꿰맸죠. 한 땀 한 땀 마치 기도하듯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 다 됐다. 어머니가 완성된 인형 2개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인형이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어져 부드러웠고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더 정이 갈 것 같았죠. 우와, 예뻐요. 엄마, 고마워요. 두 아이는 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인형을 바꿔보기도 하고 인형끼리 인사를 시키기도 하며 깔깔거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두 딸을 보며 웃었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 안 떨어질 거예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수연이도 따라 안겼죠. 어머니는 두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이는 인형을 안고 잠들었어요. 지은이는 수연이 사진이 든 인형을, 수연이는 지은이 사진이 든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였죠. 어머니는 그런 두 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연기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지은과 이수연은 인형을 꼭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수연이 사진이 든 인형을, 수연이는 지은이 사진이 든 인형을 가슴에 품은 채였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캑. 수연이가 먼저 기침을 하며 깼습니다. 목이 따가웠어요. 눈을 뜨자 방 안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연기였어요. 회색빛 연기가 천장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수연이가 옆에서 자고 있던 지은이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이도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왜 그래, 수연아,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빨리 나와. 복도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했어요.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였죠.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는 재빨리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인형 놓치면 안 돼. 꼭 쥐고 있어. 두 아이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손을 꼭 맞잡은 채 방문을 열었죠.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기가 얼굴을 태울 것처럼 뜨거웠죠. 어디선가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소리였어요. 엄마.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밀지 마. 애들이 있어. 먼저 애들을.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연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물결은 너무 거셌습니다. 어른들은 살기 위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두 아이는 떠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켜봐. 누군가 지은이를 밀쳤어요. 지은이는 비틀거렸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수연이의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미끄러웠죠. 두 손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놓치지 마. 안 놓쳐. 절대 안 놓쳐.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어른이 지은이를 안아챘어요. 애 먼저 나가야지. 안 돼요. 동생이 있어요. 지은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어른은 지은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손이 멀어졌어요. 지은이와 수연이의 손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연아. 두 손이 허공에서 헤맸습니다. 손끝이 스쳤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었죠. 사람들의 물결이 두 아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고 비명소리가 더 커졌으며 불길이 더 높아졌어요. 수연아. 지은이가 울부짖었지만 수연이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은이는 그 어른의 품에 안긴 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건물 밖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수연아. 수연이가 아직 안에 있어요. 지은이가 다시 건물로 뛰어가려 했지만 소방관이 막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동생이요. 동생이 안에 있다고요. 지은이는 울면서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건물로 들어갈 수 없었죠. 그저 자신의 가슴에 꼭 안긴 인형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이 든 인형. 지은이는 그 인형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연이는 인형 안에 있어. 인형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한편
건물 안에서 수연이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고 울면서 인형을 꼭 쥔 채였어요. 수연이도 똑같이 중얼거렸죠. 언니는 인형 안에 있어. 언니 사진이 인형 안에 있으니까 언니는 나랑 같이 있는 거야. 그날 밤 화재로 건물은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이지은과 이수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으로, 서로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고 두 자매는 서로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두 아이에게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인형 속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주는 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기업의 임원회의 겸 만찬 행사였죠.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민준을 포함한 10명의 서빙 직원들이 분주히 음료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늘 조심했어요. 실수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사람이 많았고 복도는 좁았으며 민준은 무거운 음료 카트를 밀고 있었던 겁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카트를 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뒤로 물러섰고 민준의 어깨와 부딪혔죠. 툭! 작은 소리였지만 민준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단추가 떨어진 거예요. 끈이 끊어진 겁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급히 몸을 숙였죠. 아, 죄송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단추를 주워 다시 목에 걸었어요. 끈은 끊어졌지만 다행히 단추는 무사했습니다. 민준은 안도하며 말했죠. 엄마 물건인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한지은 회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께 실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죠.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지만 한 회장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민준의 목에 걸린 작은 단추만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한 걸음씩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목에 걸린 단추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죠.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이것은... 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한 회장은 벽에 기대야 했죠.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겁니다. 회장님, 복도 저편에서 박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놀라 다가왔죠. 하지만 한 회장은 손을 들어 모두를 막았어요. 괜찮아. 다들 행사장으로 돌아가.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물러갔어요. 박 지배인만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한 회장은 민준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났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간청에 가까웠죠. 민준은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께서 아끼시는 물건이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 한 회장은 재킷 안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손놀림이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꺼내 든 것은 오래된 사진 조각이었어요. 반쪽만 남은 누렇게 바랜 가장자리가 불에 그을린 듯한 사진. 한 회장은 그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단추 인형을 가지고 있나요? 민준은 더욱 당황했어요. 인형이라니 무슨 인형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회장의 눈빛이 너무 절박해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집에 엄마가 보관하고 계세요. 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치 30년 동안 참아온 숨을 내쉬는 것처럼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 회장이 물었어요. 그 인형을.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한 회장이 박 지배인에게 지시했거든요. 민주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엄마가 간직해온 그 인형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엄마의 인형이 있다는 것.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집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회장님의 그 절박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반쪽 사진.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 강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엄마, 그 인형 어디 있어요? 민준이 급하게 물었어요. 수연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죠. 인형? 무슨 인형? 엄마가 저한테 주신 그 단추, 인형에서 떼어낸 거잖아요. 그 인형이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내려 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던 거예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에 있다. 민준이 서랍을 열자 작은 천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치자 손가락 2마디 크기의 낡은 인형이 나왔죠. 헝겊으로 만들어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인형이었습니다. 실밥은 군데군데 헐었고 색은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정성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어요. 엄마, 이게... 민준이 물으려던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민준이 문을 열자 한지은 회장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숨소리는 가빠 보였습니다. 회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민주는 처음 봤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방 안쪽에 누워있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연도 한 회장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죠.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인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회장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죠. 이게 정말... 한 회장은 인형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헝겊의 감촉, 실밥의 느낌, 왕겨가 든 부드러운 무게감.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죠. 볼 수 있을까요? 안을. 한 회장이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인형의 실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나 달아빠진 실이 쉽게 풀렸어요. 왕겨가 조금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게 접힌 사진 조각이 나왔어요. 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펼쳤어요. 반쪽만 남은 사진이었죠. 한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밝게 웃고 있는 아이. 사진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려 있었고 색은 발에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한 회장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어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완전한 사진이 완성됐죠.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는 두 자매. 가운데가 찢어져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사진이 이제야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왜 회장님이 그렇게 흔들렸는지, 왜 엄마가 인형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는지. 30년 전 화재로 헤어진 두 자매. 한 사람은 재벌가에 입양되어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시설에서 자라 힘겹게 살아온 평범한 여인이 되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인형 속에 서로를 간직한 채 살아왔던 거예요. 한 회장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언니를 찾고 싶었어.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혼자였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엄마를 찾고 있었고 엄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인형 하나가 30년의 시간을 이어준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자매는 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수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언니가 생각한 대로. 시설에서 자라고 20살에 결혼했다가 남편은 도망가고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았어. 지은은 수연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 것 같았죠. 지은 자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화재 다음 날 외국인 회사를 운영하던 한씨 집안에 입양됐거든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대학을 나왔으며 양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지은은 단 한 번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찾았어. 계속 찾았어. 지은이 말했어요. 입양되고 나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지은은 늘 사람을 고용해 동생을 찾았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소로 간 아이들의 기록을 뒤졌고 시설에 있던 여자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죠.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8살 여자아이로 인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단서를 가지고 30년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못 찾았어. 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시설에서 성도 이름도 다 바꿨다면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설에서는 신원이 불분명한 아이들의 이름을 임의로 지어주곤 했죠. 수연도 그렇게 새 이름을 받았고 결혼하면서 또 성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수연에서 강수연으로. 언니가 찾을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를 찾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살아내느라 바빴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은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게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조카를.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가 동생의 아들이라니. 저 아이가 자신의 조카라니. 민준이라고 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준입니다. 잘생겼네. 수연이 닮았어. 지은이 웃었어요. 그리고는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죠. 동생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동생의 미소가 보였어요. 저 아이가 동생이 혼자 키워낸 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었구나. 얘가 많이 고생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서 저를 돌보고 있어요. 제가 아파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수연의 기침 소리를, 야윈 몸을, 창백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보였죠. 동생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카가 홀로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병원은 다녀. 약만 먹고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데 검사조차 못 받고 있다니. 자신은 그 돈이 얼마든지 있는데 동생은 약값조차 걱정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언니. 아니, 오늘 당장 가자. 지금 차가 밖에 있어. 내가 아는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갈게. 지은이 수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그것보다. 수연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좀 보살펴줘.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해. 대학도 가고 싶어 하고. 근데 내가 아파서 못 보내고 있어. 엄마. 민준이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런 말하지 마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깨달았어요. 이 모자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민준아, 내 말 들어봐. 두 사람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나한테 가족이 없었어. 양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결혼도 안 했어. 평생 너를 찾는 데만 매달렸거든. 근데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너희를 돕고 싶어. 이건 언니로서 이모로서 당연한 일이야.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너무 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언니에게 손 벌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은 없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수연이는 제대로 치료받고 민준이는 공부 시작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채우듯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펼쳐진 책은 대학 입시 준비 교재였죠. 민주는 연필을 쥐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에 쩔어 있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또렷했죠. 옆방에서는 엄마 강수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기침 소리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한 후로 수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죠. 약도 바뀌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목에 걸린 단추를 만졌어요. 이제는 튼튼한 새 끈에 꿰어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같은 단추였습니다.
엄마가, 아니 이모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인형의 단추. 민주는 이모 한지은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약속대로 모든 걸 도와줬어요. 수연의 병원비, 더 나은 집으로의 이사, 그리고 민준의 학비까지. 하지만 지은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만 도와줬죠. 민준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해. 지은이 말했었어요. 이모는 문만 열어줄게. 그 문을 통과하는 건 내 몫이야. 그래서 민주는 호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줄였죠. 일주일에 이틀, 주말에만 일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쏟았습니다. 지은이 소개해준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고, 저녁에는 독학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죠. 지은은 가끔 민준이 일하는 호텔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특별 대우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하라고 했죠. 민준도 그게 좋았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조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 서빙을 하고 있을 때 지은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박 지배인과 함께였죠. 민준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은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주 작게 속삭였죠. 수연이 많이 좋아졌더라. 잘하고 있어.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모는 매주 엄마를 만나러 왔거든요. 병원에도 같이 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채우듯이요.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와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달걀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반찬에 따뜻한 국이 있었죠. 수연이 직접 요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연은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준아, 오늘 언니가 왔었어. 수연이 말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대.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관리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어.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 민주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언니가 그러는데. 수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언니가 자랑스럽대. 민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워, 민준아. 수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엄마, 이모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행운은 내가 너 같은 아들을 낳은 거야. 민주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석 달 전만 해도 막막했던 인생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밤, 민주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년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지원할 생각이었죠. 언젠가 이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 민주는 목에 걸린 단추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이 작은 단추 하나가 두 자매를 이어줬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서로를 찾아주었죠. 그리고 민준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줬어요. 이모는 말했습니다. 인형 안에 서로가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지켜줄 수 있어. 어머니가 두 딸에게 했던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강민주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숨이 찰 정도로 뛰어왔죠.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붙었어요. 강수연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요즘 수연은 부쩍 건강해져서 혼자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가끔은 산책도 다녔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수연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경영학과. 민준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학과였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는구나. 민준도 울컥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검정고시를 보고 입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드디어 합격했던 겁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죠. 이모한테 전화해야지. 수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을 열자 한지은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민준아, 이모 왔다. 지은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이모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모, 저 합격했어요. 알아. 아침에 학교에서 연락 왔더라. 지은이 웃으며 꽃다발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축하해.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에 좁고 낡은 단칸방이 아니었어요. 지은의 도움으로 이사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였죠. 크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모여 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준아, 이거. 상자를 열자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가 아니었어요. 소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시계였죠. 대학생이 되면 시간 관리가 중요해. 이거 차고 다녀. 이모.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이모가 조카 대학 입학 선물 주고 싶었어. 민주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이모의 마음의 무게였죠. 고맙습니다, 이모.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지은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죠. 수연아, 우리 조카 대단하지? 응, 정말 대단해.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1년 전 30년 만에 만난 언니. 그 언니 덕분에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되고 자신도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수연은 요즘 요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언니와 아들을 위해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맛있다, 수연아.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호텔에서 인류 요리를 매일 먹지만 동생이 만든 음식만큼 맛있는 건 없었죠. 언니도 자주 와. 여기 언니 방도 있잖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이 집에 가끔 묵어갔어요. 주말에 오면 동생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30년을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찢어졌다가 다시 붙여진 사진이었어요. 두 자매가 바다에서 웃고 있는 사진. 이거 액자에 넣었어. 지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내 사무실에 걸어뒀어. 매일 보고 싶어서. 수연도 같은 사진을 꺼냈어요. 나도. 우리 거실에 걸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반쪽으로 떨어져 있던 사진이 이제는 두 곳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민주는 목에 걸린 단추를 만졌습니다. 작은 인형 단추.
이 단추가 모든 걸 시작했죠. 호텔 복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도 건강을 되찾지 못했을 거고 민준도 대학에 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단추는 떨어졌고 이모는 그걸 알아봤으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민준아. 지은이 조카를 불렀어요. 대학 가서도 그 단추 차고 다닐 거야? 네. 평생 차고 다닐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을 이어준 거잖아요. 엄마와 이모를, 그리고 저까지. 지은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엄마가 맞았어. 인형 안에 서로가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지켜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현재의 행복한 순간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도. 작은 인형 하나가 30년의 시간을 건너 가족을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